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이제 서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붙으신 분들을 위한 GSAT 벼락치기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헐, 네가 뭘 안다고 GSAT 공부법을 알려주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GSAT를 벼락치기 해서 통과한 이력은 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면접에서 탈락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GSAT 벼락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벼락치기 공부법은 그동안 착실히 준비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서류 붙을 줄 모르고 GSAT 준비 안 한 사람 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바로 과거의 나, 약간 과거의 나를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GSAT라는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는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뭐 기출문제집 이런 거 펴봤으면 아시겠지만 대충 뭐 숫자랑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충 수리 논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논리라는 시험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되죠. 그래서 수리 영역에는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대충 수학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뭐 소금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구하시오. 그리고 뭐 영희가 먼저 일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뭐 철수가 먼저 출발하고 영희가 뒤따라 출발했을 때, 뭐 철수가 자전거를 타고 영희가 걸어가고 뭐 롤러브레이드 타고 막 그런 진짜 짜증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막 몇 개씩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는 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막 이만한 표를 주고 맞는 말 하는 거를 오지선다해서 고르거나 뭐 틀린 걸 고르거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숫자에 조금 익숙하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수학 부분 있잖아요. 소금물도 이해해 보려고 그랬고요. 거속시 문제도 이해해 보려고 그랬고요. 확률 통계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왜냐면 수능 수학을 어느 정도 조금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한 5년, 4년을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머리가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념을 했어요. 안 풀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걸까요? 그리고 표 문제에 집중을 했는데 솔직히 표는 숫자 계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독해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표 문제는 계산에 조금 익숙해지고 표를 해석해 보는 거를 많이 연습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표 문제를 드립다 풀기 시작했죠. 여러분, 수리 영역은 그렇다 쳐요. 솔직히 타성에 젖어서 열심히 수학 계산하고 풀면 돼요. 근데 추리 영역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벌써 문제 유형 좀 봐요. 5가지나 된다요? 이거 문제 유형을 뭔가 설명하긴 좀 그러니까 어차피 뭐 문제를 펴보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고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저한테 쉬운 유형이 뭐였냐면 어휘랑 비문학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국문과거든요. 이렇게 부끄럽지.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요? 준비 운동 같은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안 했고요. 그냥 꾸준히 조금씩 풀어보는 정도? 근데 굳이 준비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어휘 같은 거 틀리는 거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는 그냥 매일 조금씩 풀어보시고 사자성어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사자성어 퀴즈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아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매일매일 그냥 심심할 때 뭐 지하철 탈 때나 그럴 때 좀 검색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면은 저도 요즘도 취미 삼아서 조금 풀어보는데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됩니다.
정말 일석이조죠. 재미도 있고 시험도 대비하고. 근데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 솔직히 막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엄청 지문도 짧고 물어보는 것도 딱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 문제집으로 풀다 보면은 뭐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글을 읽으실 때 이게 줄을 긋고 뭐 표시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셨을 텐데 이 GSAT이 GSAT가 온라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손을 못 대요. 만약에 화면에 손을 가리키잖아요? 그냥 제 생각엔 부정행위로 걸려서 그대로 시험 끝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독서대에 문제집을 올려놓고 손을 안 대고 눈으로만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뭐 대충 4, 5번은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넘어가시고요. 도형 문제는요, 솔직히 약간 진리의 사바사지만 죽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근데 도형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인데, 뭐 도형을 움직이는 문제. 그래서 도형표에 있는 숫자 문자 맞추기 문제 아시죠? 그렇게 도시 있어가지고 뭐 여기는 3, 뭐 이렇게 4. 이거 문제집 보신 분들은 무조건 안다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문제집은 보고 제 영상 보셔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문제도 솔직히 그냥 풀리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정말 이거 꿀팁 진짜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 강의를 몇 개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숫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오고 또 알파벳이 나오고 그리고 한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자음 모음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자음 모음 순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모음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암기를 해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암기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냥 더블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알파벳이랑 한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놔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보조 자료 삼아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전에 알파벳을 빨리 쓰는 연습도 해야 돼요. 진짜 이거 너무 시험 준비하기가 짜증난다.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또 하염없이 연습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3, 4, 5번은 연습. 근데 1, 2번이 사실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명제 문제요. 물론 언어 쪽으로 머리가 트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왜 문제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쉽게 푸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명제 그리고 추리 퀴즈. 솔직히 추리 퀴즈 좀 짜증나잖아요. 뭐 추리 퀴즈 예시가 뭐가 있지? 갑을 병정 무가 있다. 근데 누구는 거짓말하고 누구는 거짓말 안 하고 있는데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거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점을 봐서 약간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범인은 무조건 이 1, 2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천재고 꿀팁을 공유하려는 약간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팁을 가진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강제적으로 들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세요. 문제풀이 꿀팁을 꼭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도 풀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풀 수 있으면 사람들은 막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GSAT 시험 전까지 갖춰야 하는 능력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내가 자신 있는 문제 유형 찾기. 내가 자신 있는 문제 유형을 먼저 찾아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문풀 순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언어 영역에서 어휘랑 비문학 독해가 제일 쉬웠다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정답률을 높이는 게 GSAT의 그거란 말이요. 필승 전략?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걸 빨리 맞추고 다른 데 시간을 할애하자. 그게 마음이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는 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라인업 해가지고 문풀 순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휘부터 풀고 비문학 푼 다음에 도형 문제 풀면 이제 내가 아는 거는 여유롭게 다 풀었어. 그리고 이제 낑낑 되는 거야. 이제 명제 그리고 추리 이렇게 풀면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순서를 정했죠. 명제는 어쨌든 연습해서 이제 방법 아니까 명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추리에 모든 걸 할애하자. 왜냐하면 못하는 거 붙잡고 있으면 그냥 개손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는 문제 유형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숫자 계산. 숫자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싹싹 긁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뭐 두 자릿수 곱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셈 하는 건데 보통 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계산 실수도 많대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계산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팁 같은 거를 꼭 유튜브에서 찾아보셔서 내면화를 꼭 하세요. 그래서 숫자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빡쳤던 게 솔직히 문제집 개 비싼데 문제집 종류가 진짜 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양이는 뭐고 파랑이는 뭔지 전혀 모르겠고 또 해커스인지 위포트인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보통 제가 그래 삼성에 올인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들어가면 연봉이 몇 천이니까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지면 근데 내가 굳이 이런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막 하양이 파랑이 다 샀겠지만 하양이만 샀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제가 뭐 3주라는 시간이 있었나?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걸 다 풀 수 있는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양이만 샀어요. 그리고 제가 한 전략은 풀었던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반복. 근데 답 기억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 풀이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진짜 느끼는 바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학원 선생님들이 나한테, 문제집 새로 사지 말고 한 번 더 풀어보라고 했나 봐요. 나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뭐 지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사서 난리 불수를 치지 마시고 하나만 사가지고 반복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반복 학습이다. 그리고 진짜 제가 팁 아닌 팁 드리자면 아까도 언급했을 거예요. 이 시험이 뭐다? 온라인 시험이다. 온라인 시험이라는 환경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 못하세요. 왜냐면 모니터에 문제가 띄어지는 CBT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냐? 진짜 실전처럼 연습해보기. 실전처럼 어떻게 연습하라고? 그냥 손 대지 말고 풀라는 게 저의 팁이에요. 그냥 손 안 대고 풀어보기. 그리고 깔끔하게 지면을 활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게 이렇게 삼성에서 답안지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렇게 연습장 같은 걸 주는데 1번은 꼭 여기서만 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안지를 구성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면 답안지도 찍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채점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 좁은데 이제 연습을 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공부 팁은 아니고 준비 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 큰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13인치 노트북밖에 없어서 큰 모니터로 시험을 치진 못했는데 확실히 모니터가 작으니까 글자 개 많이 나오고 숫자 개 많이 나오는데 눈깔 빠질 것 같고 집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큰 모니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게 사전 환경 테스트라고 하나요? 예비 소집이라고 하나요? 그때 그 디바이스를 준비해 보시면 아마도 뭐 작은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원래 큰 게 클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팁도 아니고 제가 GSAT 벼락치기 한 스토리를 알려드린 거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 너무 막막하고 힘드시고 짜증나고 저는 처음에는 뭐 문제 2개 맞고 그랬거든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오랜만에 숫자 공부한다, 언어 공부한다, 뭐 평생 몰랐던 명제 공부한다 이렇다고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즐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시 팬케이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팬케이크 만든 영상 편집 안 했는데 그거 편집해서 다시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